한 주간의 주요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되면서 아무래도 보도가 많네요. 네. 그 대법관 출신이니까 그 과거 판결을 통해서 뭐 가치관, 배경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국가와 개인이 충돌했을 때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판결, 국가를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컸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있었잖아요. 이때 예? 이제 농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이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때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2012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소송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보다 국가,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판결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예, 청문회도 열릴 텐데 안대희 후보자의 고액 변호사 수임료 논란, 이게 아무래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분위기입니다. 변호사 네. 생활 5개월 만에 16억이요? 네, 이건 또 이제 도덕성 논란일 것 같은데요. 예. 2012년 7월 안대희 후보자가 이제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후보자가 대법관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수입액은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지요. 그죠. 전관 예우를 받아서 재산을 늘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그 구호가 대법관 출신에게만큼은 과연 비켜가도 되는 것인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청와대랑 내각에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용준, 정홍원, 그리고 이번에 안대희 후보자까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들이 모두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검찰 출신이죠. 김기춘 비서실장도 법조인이죠. 예. 우병우 이번에 새로 임명된 민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고요. 또 황찬현 감사원장도 판사 출신이고, 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씨도 판사 출신입니다. 새 국정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역시 또 법조인이죠. 예, 법조 문화의 특징이 상명하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질서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안대희 새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께도 직언을 드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대희 후보자의 또 한참 선배시기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죠.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지방선거 앞두고 이번 주부터 선거운동 시작되는데요. 서울시 교육감 후보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고승덕 후보가 전교조는 무슨 수를 쓰든지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논란이네요. 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화요일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의에 참석해서 한 발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회의 참석자 중에 한 분이 이 전교조는 해체해야 할 단체인데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고우조 후보자가 무슨 수를 쓰든 조처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고 후보도 이 발언을 딱히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교조는 당장 명예훼손이라면서 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고승덕 후보는 전교조가 좌편향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날 한기총 임원회의에 참석한 조광작 목사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경주를 가야지 왜 제주도로 배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단이 빚어졌다 하면서 세월호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 매우 부적절해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세월호 실종자 수습 소식 들어보죠. 수색 작업에서 진전이 안 나고 있다고요. 네, 지난 수요일에 한 여성을 수습한 뒤로 좀 벌써 이제 사흘 넘게 제가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네요. 물살이 느려지는 좀 소조기에 접어들어서 실종자 가족들 좀 희망을 좀 걸어봤지만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비바람이 거세질 거라는 예보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팀이 오늘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좋은 소식이 빨리 와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써 벌써 39일째네요. 예, 한 달이 넘었고 아직도 실종자가
16명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이 세월호 집회에 참석해서 연행된 여성의 신체 검사를 진행하면서 브래지어를 벗어라 이렇게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가능한 것도 참 신기하네요. 네, 좀 경찰 교육이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지난 1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집회 참가자 여성이 유치장에 입감이 될 때 이 경찰로부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신체 검사 받을 때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브래지어는 이제 자해 위험 도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벗겼다 이런 게 경찰 설명인데 해당 여성들은 무척 불쾌해하면서도 여기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조처는 규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브래지어 다리 강요는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고요. 때문에 경찰은 실수를 즉각 인정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KBS 노조요. 그 94%가 넘는 찬성률이 나왔어요. 파업을 해야 된다. 네. 하지만 길환영 사장은 사장직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KBS 사태가 계속 안개 속입니다. 예, 그러게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어제 파업 찬반 투표를 마쳤는데 94.3%의 찬성률로 곧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KBS에는 또 다른 노조인 KBS 노동조합도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파업 찬반 투표 중인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마감이 됩니다. 이 두 거대 노조, 사실상 이 두 노조가 단데 모두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KBS의 방송은 월드컵 중계를 앞두고 심각한 파행을 겪게 될 겁니다. 이미 기자협회는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여서 KBS 9시 뉴스는 파행 방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길환영 사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사실 관전 포인트죠. 앞으로 예. KBS 사태를 볼 때. 네, 표면적으로는 사장 해임 권한은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됐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KBS 이사회에 이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이 올려질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이번 그 사태의 국면이 아마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길 사장은 사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이고 야당 추천 인사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쪽 이사들이 길환영 사장 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관건은 이제 사실상 청와대의 결단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청와대가 KBS 문제 해결에 나서는 거는 당연히 이상한 모양새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언론 현실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KBS가 이런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또 편파 보도 압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그 각종 내부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청와대는 여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길환영 사장 체제로 가겠다는 의중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KBS 노조원들이 그대로 물러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네, KBS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나오네요. 아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